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디 가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저한테 직접 제보가 되어온 그런 사연입니다. 일단 보죠. 제목: 아픈 우리 아들 수술 때문에 아내 있나는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놈이 상간녀랑 우리 집에서, 그것도 우리 애들 방에서 그걸 하네? 니들은 죽었어. 원제: 정말이네요. 현실은 시궁창이야. 안녕하세요, 핫설님과 구독자 여러분. 저는요, 평소에 이런 거 그냥 듣고 보기만 했지 이렇게 직접 글까지 쓸 거라고는 생각을, 아니 상상도 안 해봤는데 역시 현실은 시궁창이었네요. 살아보니까 핫설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현실은 시궁창. 이렇게 그지같이 한 대 얻어맞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얼얼하고 그 배신감에 몸서리 쳤지만 이제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아니지 멘붕 상태예요. 처음에는 그냥 판에다 한번 써볼까 했었는데 남편 놈이 눈치를 챌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자식이 가끔 판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 놈은 안 볼 가능성이 높은 핫설님께 보냅니다. 일단 저는 평범한 40대 맞벌이 하는 여자고요. 남편은 동갑이고 미취학 아들 둘을 키우고 있으며 큰애는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고요. 또 둘째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휴직을 계획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자꾸 야, 그러지 말고 풀 재택하면 안 되냐?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마냥 서운하기만 했거든요. 너무하네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돈 벌어오는 식모가 돈을 안 벌어오겠다고 하니까 애가 탔겠죠. 아니, 애가 탔어요. 발광을 하더라고 나중에는. 왜? 저 몰래 두 집 살림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재벌이로 생활을 했던 상태고, 그러니 제가 휴직하고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온다. 얼마나 막막했겠나요. 저요?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커리어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제가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과감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1년 휴직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 중소기업을 다니는데요. 그래도 중소기업이긴 해도 나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인간이에요. 능력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지난 결혼 10년 동안 완벽한 집돌이였고요. 행사도 마찬가지야. 귀찮다며 진짜 어지간한 거 아니면 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 최근 들어가지고 술자리가 잦더군요. 물론 저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고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러는갑다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온갖 그지같은 핑계를 대며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자꾸만 척 기어 나가니까 이 새끼 설마?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제가. 왜냐고요? 이게요,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 꾸미고 다녔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난리를 치고, 아니, 아예 지랄 발광을 해야 겨우 할까 말까 한 면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거기다 옷이며 향수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생겼구나, 걸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혼자 속으로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빨리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휴직 바로 직전까지 야근에다 애들 돌봄까지 몸이 박살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제 몸보다 멘탈이 먼저 터져버렸다니까요. 바로 지난주에 저희 작은애 수술이 있었어요. 어린애 수술이라 당연히 보호자가 상주를 해야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대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얼마 전에 병원에 계셨는데 들어가면 못 나와요, 보호자가. 그래서 수술 전날 이 인간이 데려다주고, 큰애는 남편과 저희 동생 집 근처에 살아요. 여동생입니다. 동생이 교대로 하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작은애랑 저를 데려다주면서 저한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야근해야겠어, 처제한테는 애 재우고 그냥 가라고 할 거야, 이러길래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저녁 10시, 아직 야근 중이라길래 큰애가 깨서 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홈 CCTV를 봤어요. 사실 병원에서 딱히 할 것도 없고 틈틈이 아이가 깨나 안 깨나 그런 정도만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11시 정도 됐을 때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많이 늦었구나 하고 화면을 끄려고 하는데 뭔가 행동이 이상해요. 그냥 봐도 술을 오지게 많이 마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미쳤나? 애가 혼자 집에서 자고 있는데 술을 마셔? 이 인간이 돌았구만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요? 그것도 아주 한참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 뭔가 이상한 촉이 오길래 녹화를 바로 떴고요. 근데 그 내용이 진짜
그냥 이거는요, 사랑하는 연인 간의 통화였어요. 나 다 벗었어. 얼른 씻고 화상 통화를 하자. 뭐 이런 거. 여자 이름도 나왔는데 회사 사람 같았습니다. 진짜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일단은 넘어갔어요. 왜냐면 다음날 아침이 저희 아들 수술이니까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애한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사람 미치겠는데 속 시원하게 말할 것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사람을 더 돌아버리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은 처자식이 아예 안 보이는지 바람이나 피우고 그리고 수술 다음 날부터는 마치 강박증처럼 틈이 날 때마다 홈 CCTV를 봤는데요. 이건 또 뭔 일이야. 이 인간이 아침에 나가는 시간, 이게 너무 많이 늦은 거예요. 평소랑 달라. 너무 늦어. 바로 느꼈죠. 아, 회사를 안 가는구나. 바쁘다는 것도 구라였구나. 그런데 왜 회사를 안 가는 걸까? 나를 속이고 애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나? 뭐 나중에 나오지만 휴가였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 정도는 쓰레기는 아니겠지. 이런 기대를 끝까지 믿었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오는 행동을 해요. 집에서. 그것도 제가 꾸민 아이들 방에 그 여자를 끌어들이더군요. 참고로 저희 홈 CCTV는 거실에만 있어가지고 방 안은 못 봐요. 하지만 뭐 뻔하죠. 샤워를 하고 팬티바람으로 정수기 물을 떠가지고 그녀는 있는 우리 아이들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나와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데 사람이 미친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았다니까요. 지 자식들을 그리고 아내인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내 집에서 내 아이들 방에서 이런 짓을 할까. 저희 홈 CCTV는 음성과 화면 녹화가 가능하고요. 현관문 센서를 이용해서 문이 열리면 제 폰으로 바로 알림이 오도록 연동을 걸어놨습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저는 아직 아이랑 병원에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집으로 가야 해요. 근데 제가 이 짐승 같은 인간을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봐야 할지 지금 감도 안 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옥죄해야 하는 거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 이전에 제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요. 보다 확실한 상간녀 신상털이를 위해서 적진 못해요. 죄송합니다. 용이 주도한 인간이라서 홈 CCTV를 의식하고 폰은 아예 손에서 놓지도 않는 인간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집에 홈 CCTV가 있다는 걸 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용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굳이 집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뭘까요? 그냥 미쳐버린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그것도 아니면 나를 그 정도로 만만하게 보는 건가? 여하튼 저는 몸이 묶여있는 상태라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CCTV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참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인간을 보면 바로 주먹이 나갈 것 같은데요. 하여 이렇듯 조금이라도 하소연을 하고 나면 그나마 좀 나을까 싶어서 글 써본 거예요. 이제 이틀만 더 있으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소 용의주도 하고 의심도 많은 인간이라서 줄줄 흘릴 정도로 증거를 남기기 어려울 거 알아요. 아마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후기를 언제 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제가 기대하고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내부 녹음이 안 돼서 쓸모없을 가능성은 있지만 최소 그 여자의 주소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집 근처예요. 찍혀있는 걸 언뜻 본 적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문 자동 녹화. 저희 집이 저층이라 집 앞에 사람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돼요. 이 인간이 안 지웠으면 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엘리베이터 CCTV. 근데 이거는 저희 관리소에 가가지고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녹화나 사진을 뜰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이게 전부 다 된다면, 다 나온다면 상관녀 특정도 가능하겠죠. 또 밤마다 애들 방에서 화상통화하는 것 같은데 안 쓰는 폰으로 CCTV 앱을 깔아가지고 둘 생각입니다. 화상을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된다면 적어도 음성 녹음이라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잡으면 바로 상간소송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하슬님처럼 돈이 좋으니까요. 와우, 찐팬이시네요. 특히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면 돈이라도 두둑히 챙겨야죠 뭐. 그리고 남편은 그 후에 반응을 봐가며 조질 생각입니다. 마음 같아선 바로 지금 이 상태로 가죽을 확 벗겨 이혼하고 싶지만 사실 그래요. 저도 이 채널에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님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하냐?
그래서요, 주먹구구식으로 바로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야, 잘 배우셨네. 완전히 말려서 죽여버릴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뭐 잘 될지 참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결혼하고 10년 미친 듯이 일하고 애들 키우고 진짜 다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억척같이 살았더니 남는 건 남편 놈의 외도. 진짜 딴 놈은 몰라도 이놈은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바람펴가지고 이혼했다는 걸 저한테 숨기고 그 인간 죽었어! 이렇게 말을 했던 인간입니다. 그러다 저희 두 사람 결혼하고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 그 사람에게 본인 엄마 인생 비참하게 만든 쓰레기라며 대놓고 쌍욕까지 하면서 문전박대를 했던 놈이 그런 놈이 어떻게 그런 지압이랑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 자기 엄마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잘 알면서 말 못하는 금수도 이렇게 살진 않을 거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요. 이제 연세가 70이 다 됐는데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세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죠.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 당신이 혼자서 자식 둘을 키우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고 무엇보다 그걸 옆에서 제일 많이 지켜보고 누구보다 잘 아는 이놈이 게다가 지가 문전박대한 지압이랑 똑같이 그런 지압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지 마누라한테 한다고?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 새끼입니까?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냉정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 그지 같은 면상을 티 안 내고 웃으며 볼 자신이 없어요. 사진만 봐도 열받아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소식을 전하겠지만 그게 뭐 중간일지 끝일지 그건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요 정말 살고 싶어서 쓰는 글이니까 부디 핫설님이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뭔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 좀 써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했어요. 이게 좀 띄엄띄엄 왔어요. 매일이 며칠 간격으로. 거기다가 제가 최근 막 이사도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게 한 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2부 소식 가지고 올게요. 후기겠죠, 후기. 그러면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